춘천 캠프페이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됐지만 강원자치도가 평가 제외를 요청하면서 춘천시와 강원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강원도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원주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서 제외된 강원과학기술원과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등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정치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아 도민의 날 경축 행사가 원주 배구나트홀에서 진행됐습니다. 내년에는 강릉에서 개최될 전망입니다. 36사단이 6.25 전쟁 발발 74주년을 앞두고 참전 영웅들을 부대로 초청해 후배 장병들의 감사 편지와 의료 지원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춘천 캠프페이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국토부 현장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강원자치도가 앞서 국토부에 평가 제외를 요청했지만 예정대로 실사가 이뤄졌는데요. 춘천시와 강원도 간 갈등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진통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캠프페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춘천시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에 참여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춘천시는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근화동 일대에 첨단 영상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날 비공개 실사에서는 현장 실사와 함께 사업계획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최종 심사를 앞둔 중간평가 성격으로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종합평가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한 번 더 종합평가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최종 이제 나중에 심사를 해서 의결해서 결정을 하는 최종 단계거든요. 이런 가운데 캠프페이지 개발을 둘러싼 춘천시와 강원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국토부에 춘천시가 필요한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춘천시 계획을 평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동안은 좀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그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에도 캠프페이지에 대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어떤 논리나 시의 노력도 철저하게 무시되고 왜곡되고 배제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고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춘천시 의원들도 심각한 월권이라며 강원도를 비판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미 춘천을 정식 평가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뒤늦게 공문까지 발송하여 방해하는 이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상 명시돼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것이라며 오히려 춘천시가 광역지자체의 인허가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춘천시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현재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부지 용도를 일부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을 둘러싼 진통은 공모 선정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늘리겠다는 주요 공약을 내놓으면서 원주시도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공약에서 제외된 원주시 현안 사업들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정치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보관인데요. 원주시의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박건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원주에 대한 공약을 밝혔습니다.
크게 5가지인데 세부 사항을 보면 대도시 특례 지정 면적 기준 완화 검토와 AI 반도체 등 지역 신사업 구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원주를 강원의 중심 도시라면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로 육성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투자를 늘리고 연구 개발도 늘리고 인재도 양성하고 해당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서 첨단 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해 원주시도 반가운 모습입니다. 우선 원주 AI 빅데이터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과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광,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2차 이전처럼 구체적인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 사업들입니다. 원주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서 제외된 강원과학기술원 설치와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등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정치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도 정부 설득을 위한 논리를 만들어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보관입니다. 강원권에서는 유일하게, 중부권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저희가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요청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저희는 원주공항이 충분히 국제공항으로 승격할 수 있는 이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밖에도 원주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군 유유부지 사용료 면제 등의 공약 미반영 사업과 더불어 강원 남부권 문화기반 확충을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주 분원 설립 등도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원주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7.74%의 득표를 받으면서 강원 지역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공약 실행은 물론 추가적인 현안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원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아 도민의 경축 행사가 원주 백운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18명의 기초자치단체장 등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관련한 비전을 알렸습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삼성, 엔비디아와도 손을 잡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전에는 우리 강원도는 천연자원, 자연환경 그거를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연구해서 나온 그것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강원자치도는 지난해 춘천에서 도민의 날 행사를 열었으며 도민화합 차원에서 올해는 원주에서 개최됐습니다. 내년 도민의 날 행사는 강릉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참전 용사들을 예우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육군 제36 보병사단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앞두고 참전 영웅들을 부대로 초청했는데요. 위대한 희생에 대한 후배 장교들의 감사 편지와 의료 지원으로 진심을 전했고 참전 용사들은 따뜻한 격려와 함께 조국 수호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후배 장병들의 정중한 영접 속에 참전 용사들이 입장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얼굴엔 조국을 지켰다는 자부심과 전후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합니다. 지금부터는 위대한 희생에 대한 예우의 시간입니다. 육군 제36 보병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등 150여 명을 부대로 초청해 보훈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후배들이 직접 쓴 편지 낭독으로 시작돼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월남전에서 고엽제를 맞으셔서 유공자가 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혜택을 받아 국가유공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지만 저는 과감히 장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전쟁 당시에 치열했던 기억을 생생히 들려주며 후배 장병들과 진한 교감을 나눴습니다. 6월이 되면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다하고 산화하신 전우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또 그들 자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많이 혜택을 주었습니다. 부대는 노장들의 건강을 위해 한방 진료와 구강 검진 등 의료 지원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지역 한방병원과 치과, 군 의무대 등이 기꺼이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지역 사진작가협회는 제복을 입은 영웅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자발적으로 촬영 지원에 나섰습니다. 참전 영웅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흘리신 피와 땀, 헌신을 기억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육군 제36 보병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보훈 활동을 통해 호국의 가치를 계승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결핵 퇴치에 앞장섰던 선교사이자 의사인 셔우드호를 기리기 위한 공간이 고성 화진포에 들어섰습니다. 고성군은 화진포 관광안내소 옆에 새로 조성한 화진포 셔우드홀 문화공간 개관식을 오는 19일에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공간은 지상 3층 연면적 1,500제곱미터 규모로 기존 화진포 생태박물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전문 요양병원을 설립한 셔우드홀은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 평생 한국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서흥원 양구군수가 국가철도공단에 동서고속화철도 용하리 구간의 교량화를 요구했습니다. 서 군수는 11일 오전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를 방문해 용하리부터 야촌리 구간에 성토 구조물이 설치될 경우 일조량 감소로 인해 지역 농업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량화로 인해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구군도 적극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도솔산 일원에서 도솔산 지구 전투 전승 행사를 엽니다. 도솔산 지구 전투에 참전한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추모식과 의장대 시범 등이 진행됩니다. 도솔산 지구 전투는 6.25 전쟁 당시 국군 해병대가 북한군 2개 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도솔산 지구의 24개 고지를 모두 탈환한 전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경제산업 분야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우수 입법안으로 채택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횡성군이 오늘 13일 오후 1시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횡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하나코스와 동엄시스템즈 횡성공장 등 12곳의 주요 기업이 참가해 생산직과 품질 관리 등 8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람회는 단순 채용 정보 제공을 넘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부대 프로그램과 중장년층 구직자를 위한 특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오는 27일까지 공식 인터넷 쇼핑몰인 원주몰에 입점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관내 소재 기업 중 직접 생산 제조 가공 기업과 1차 농산물 생산자와 음식점 등입니다. 입점을 원하는 기업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모집 기간 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2025년도 제2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회 검정고시는 오는 8월 12일 진행됩니다. 응시 희망자는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받아 방문 접수하거나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접수는 16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동해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9개의 신규 답례품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신규 답례품은 지역업체가 생산한 국산 손질 이면수어와 가자비, 코다리 등 수산물을 비롯해 아카시아 벌꿀과 야생화 벌꿀, 건조 화분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